뭐 일의 세계의 변화와 뭐 학습에서 또는 그 지식의 창출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의 모습들은 실제로 교육 체계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포착해서 그것들이 사람들을 인재를 육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지고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여러 그 세계 각국에서도 역시 이런 방식을 취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핀란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나라이죠. 이 핀란드의 교육 체계를 보더라도 뭐 그런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평생의 학습, 걸친 학습이라든지 뭐 이런 세계적인 어떤 최고를 만들기 위한 그런 교육 체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담고 있다.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어떤 자기 자신의 중심성을 가지고 동시에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면서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인간상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교육개발원에서 나온 미래인재와 관련된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어떤 아주 기본적인 인간됨이라고 하는 인간성과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교육 체계 속에서 어떻게 담아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인재 육성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인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론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제가 오늘 자세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대는, 인간의 삶 자체가 하나의 자신의 경력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누구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고 우리의 경력을 이렇게 관리해주거나 만들어주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나 스스로가 그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누구나 다 공감하는 그런 바입니다. 이런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육성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 고민인 거죠. 자, 뭐 그런 속에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학습적인 어떤 처방 또는 학습의 개입, 이런 것들은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폭넓게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비판적으로 성찰을 해야 된다거나 자신의 경력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거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기업가 정신 같은 것들을 충분하게 익혀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새로운 학습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실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실제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상당한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또 너무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피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실제로 우리 아이들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정적인 공무원이나 교사 이런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이 굉장히 여전히 강하고, 더욱더 강해지고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또 어떤 언론에서 이게 사실은 직업에 대한 조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실태를 굉장히 잘 드러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아이들은 임대업자, 건물주가 돼서 살겠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임대 수입을 가지고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이니 알파고 AI 시대니 기업가 정신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할 건가? 그걸 하지 못하면 아마도 우리나라의 미래는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그 인재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인재상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인재상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인으로서의 인재상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여러분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인공지능 분야 이런 쪽에 대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김대식 교수 같은 경우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지더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가치나 감성, 판단 이런 것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또 바느질은 기계가 훨씬 더 잘하겠지만 이탈리아 장인이 만드는 그런 명품은 여전히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선욱은 자기가 와인이나 아니면 무슨 어떤 그 명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처럼 뭔가 자기의 음악에 자기의 정성이 들어간 그런 그 느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쩌면 이런 장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새로운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우리 동네 에 잘 가는 단골 김밥집이 있는데 그 김밥집에서 벽에 이제 그려져 있는 메뉴 자기네 레시피라고 하는 것을 찍어온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정성이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 김밥이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김밥 한 줄을 말더라도 이렇게 정성을 담아내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일하는 그런 아주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태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에서도 우리나라의 대기업들도 이런 장인으로서의 인재상에 대한 공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해 신년에 삼성그룹이랑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신문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삼성그룹 전체에서 새로운 인재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인재 정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장인 정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아마 작년에 이제 갤럭시 노트 7 이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철두철미하고 완전 무결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LG전자의 부회장 CEO가 되신 분이 세탁기 장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신문기사가 굉장히 보도자료로 굉장히 많이 뿌려진 것을 제가 또 보기도 했어요. 장인이라고 하는 인재를 최고 경영자까지 올린 그런 하나의 본보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모레퍼시픽 굉장히 또 잘 나가는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기서는 이 서경배 회장이 신년사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기업 자체의 인재상을 창의적 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아예 선언을 했어요. 자, 이런 기업의 트렌드를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이런 장인으로서의 인재상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또 알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런 속에서 아마 산업사회에서는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산업화를 훨씬 벗어나는 그런 사회에서는 어떤 의미나 가치를 담아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오래전서부터 우리 인간이 일하는 방식으로서 굉장히 모범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장인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앞에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산업전략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장인은 저는 이제 이게 과거의 그 개념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새로운 현대적인 의미의 장인으로서 우리의 인재상을 저는 제시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장인 연구를 수년 전서부터 한 7, 8년 정도 계속 해왔는데, 제가 만났던 장인의 개념, 이렇게 정의하고 만났던 장인들은 현대적인 의미의 장인이라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사람, 가장 이상적인 어떤 전형에 해당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 장인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 그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 8가지 정도로 이제 찾아냈는데, 그분들은 자기 일을 아주 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는 이 일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일을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다가 우연히 그 일을 시작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이 일이 이렇게 또 가치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알아가면서, 그러면서 이래서 그럼 내가 좀 더 잘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장 의지를 그때서야 이제 느끼면서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성장하면서 최고의 경지까지 오르려면 아주 지독하게 배워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굉장히 강하게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분들은 자기 일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충만했고, 자기 일에 대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은 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그냥 일의 노예가 아니라 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또 일을 따라서 해방시킨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그런 장인의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창조적으로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서 이 시대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또는 이 시대의 요구에 잘 부응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었다. 동시에 이분들은 고집불통이고 외골수라서 자기 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널리 나누어주고 후속 세대까지 계속 이어나가는, 폭넓게 사람들을 육성하거나 교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람들은 최고의 정상의 지위까지 오르면서 아주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었다. 그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절정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쾌감으로 인해서 이분들은 그 쾌감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욱더 그 절정에 오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고원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고산지대에 머물면서 괴롭고 힘들지만 자기 스스로를 극복해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서 올까? 이 그림은 사실은 베르메르의 그림이라고 해요. 그 베르메르의 그림인데 이 그림이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나치에게 이 그림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재판을 받고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그 진품을 판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짜로 만들어서 팔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치의 괴린이라고 하는 이제 나치의 2인자쯤 되는 사람이 굉장히 황당해진 거죠. 나는 진짜를 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이 사람도 그 사람에게 위조 지폐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러면서 이제 이 재판이 굉장히 흥미로운 재판이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연 진정한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겉모습이 똑같다 하더라도 진짜 거기에 진심을 담아내는 것, 진정성 있는 의미나 가치들이 담겨 있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이세돌과 알파고의 싸움을 얘기했었는데, 그 바둑 싸움은 수싸움이죠. 수싸움은 결국은 인간이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미 산업화 이후에 인간의 근력도 기계한테 졌는데 이제는 인간의 지력도 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고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것에 열광하고 있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기계보다 달리기를 잘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최고의 어떤 그 기록들을 내는 것에 인간들은 열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진정성을 담은 그런 진심의 싸움을 앞으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 뭐 그런 속에서 장인으로서의 인간이, 그리고 일하는 사람이 육성되는 것이 저는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마이스터그라든지 뭐 NCS라든지 또는 대한민국 명장제도라든지 하는 것들을 통해서 장인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는 저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현대적인 어떤 장인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지혜를 좀 모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